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서로 가족 부모님 모시고 인사하는 자리가 있죠. 바로 상견례 자리입니다. 사실 이거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상견례에서 시어머니와 예비 시어머니겠죠.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손에 땀을 쥐는 신경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이렇게 됐대요. 상견례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자신을 예비 신부라고 소개한 30대 여성이 올린 글이 화제인 건데요. 상견례 당일에 A 씨의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때는 어른들과 함께 살다가 분가를 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서 이제 분가하는 건 다시 생각을 해보고 1년만이라도 함께 살면서 어른들 속에서 배우는 게 어떻겠느냐라면서 합가를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전에는 얘기 없다가 갑자기 상견례 자리에서 1년이라도 그래도 어른들 한번 모시고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이 제안을 들은 예비 부부와 또 예비 신부의 친정 식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들은 얘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상견례 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대요. 그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이 30대 여성 A씨에 따르면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가 대학 시절부터 자취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A씨한테 결혼 후에 1년 정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A씨가 오빠가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아온 상태였다면 몰라도 오랫동안 자취하다가 갑자기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사는 건 오빠도 부모님도 할머니도 모두 불편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 집에 또 할머니도 계시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씨가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마련해둔 아파트가 있다. 그곳에서 우리 둘만의 신혼생활을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예. 남자친구 그 오빠도 처음에는 동의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아니 오빠 우리 부모님이 내 앞으로 집도 하나 마련해놨어. 거기서 그냥 살아. 그러니까 오케이. 예비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합의가 다 됐어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 와서 합가 얘기를 꺼낸 걸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족 상담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상견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시어머니 내가 원하는 요구를 표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심리적인 압박에서 비롯돼가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표현을 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나는 시어머니니까 여기서 이 정도 얘기는 해둬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손에 땀을 쥐는 신경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듣고만 있었던 게 아닌가 봐요. 이러자 친정어머니가 반격에 나섰다고요? 예전 친정엄마들 같으면 혹시 우리 딸 밉보이거나 트집 잡힐까 싶어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좋게 내내 사부인 생각은 찬찬히 해보시죠 이렇게 넘어갈 법도 한데 이 A씨의 친정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예비사동을 향해서 우리 딸은 이미 충분히 가르쳤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신혼집에 내가 자주 찾아가서 제가 다시 가르치겠다. 신혼만큼은 두 사람이 즐기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시어머니가 반격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경우가 아니다. 저 역시 90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요. 며느리도 보고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잘 가르쳐서 분가시키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마찰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러자 A씨의 어머니는 자꾸 저희 딸을 가르치려 하시는데 부족해 보인다면 이 결혼을 잠시 미뤄도 됩니다. 더 가르쳐야 할 게 있으면 부모인 제가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시집 보내겠습니다. 잠시 미뤄도 된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닌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랐는데 어느 부모가 딸을 보내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 결국에는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예비 부부는 끝내 파혼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가자. 친정엄마는 어떤 심정으로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까요? 전문가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두 가족이 대등하게 만났는데 딸과 그다음에 친정 가족인 우리 전체에 대해서 조금 무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이런 대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고요. 과거처럼 여자라고 해서 며느리라고 해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시대는 아니다.
네, 그래서 결국 파혼을 했답니다. 이 어쩌면 상견례 자리라는 데가 예비 부부 당사자들보다 양가 부모님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사실 상견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예. 제가 정말 잘 먹는데 상견례만큼 살면서 이렇게 밥이 안 들어가는 오, 그랬어요. 얼마 전에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동안 신랑 신부는 조용히 귀 쫑긋하면서 소화 안 되는 밥을 넣고, 이야. 정작 가장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은 이 형제자매들입니다. 옆에서 아무 예, 생각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일단 금지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 친구는 어떻게 했던데라고 하면서 예단이나 혼수를 비교하는 말도 금지. 연봉 물어보기 금지. 2세 계획 물어보기 금지. 이세 계획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안 그리고 돼요. 우리 딸은 남주기 아깝다. 우리 아들 남주기 아깝다라고 하면서 과도한 자녀 자랑도 금지. 옛날에 얘 좋다고 쫓아다닌 남자애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자랑은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원래 우리 집은 이렇게 해요라는 말과 같은 강요도 금지. 결혼 비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렇게 금전적인 논의를 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럼 도대체 상견례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게, 다들 궁금하기도 궁금해하실 하네. 텐데 간단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아. 네, 오늘 자켓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라는 가벼운 얘기, 덕담하시면 되고요. 내 자녀를 자랑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자녀를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분위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실무적인 부분은 아이들이 먼저 상의하겠으니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라고 하면서 예비 부부에게 선택을 맡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